여러분, 지금 호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8월 31일, 호주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이민 반대 시위. 마치 포 오스트레일리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의 대량 이민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특히 멜버른에서는 반대 시위대와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5년 첫 2년 동안 이민자 수를 18만 5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51만 명의 이민자가 호주에 정착했고 이를 25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현지에서 만난 호주 국민들이 한국의 이민 정책을 극찬하며 부러워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호주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생생한 현장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호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 정책 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취재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통해 이 복잡한 문제의 실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만난 데이비드라는 시드니 거주자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현재 호주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작년 호주 전체에서 건설된 주택은 겨우 12만 채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유입된 이민자는 50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 그의 30세 아들조차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데이비드가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호주가 원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현재처럼 대량으로 무계획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의 이민 정책을 높이 평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이 인구 밀도는 높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외국인들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계 호주인 리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중국 2세로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난민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동 출신 난민 가정이 최소 6-7명의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센터링크 지원금과 주택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금을 열심히 내는 자신의 아이들은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불공평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 역시 이민 자체는 좋다고 봤지만 현재처럼 급작스럽고 무계획적인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신중하게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숙련된 인력 위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 통합도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마크라는 참가자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상황의 지속 불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주가 매년 50만 명 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 기준으로 매년 600만 명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비교를 제시했습니다. 마크는 이민을 완전히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호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호주 문화를 존중하고 기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역시 한국의 이민 정책을 현명하다고 평가하며 인구 문제가 있으면서도 질서 있게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국민을 먼저 챙기면서도 외국인들을 잘 받아들이는 균형감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라라는 여성은 이런 시위가 인종차별적이라고 봤습니다. 호주는 다문화 사회이고 이민자들이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시위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문제나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는 이민자들의 탓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 부족이라고 봤습니다. 더 많은 주택을 짓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답이지 이민자들을 막는 게 답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라조차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너무 단일 민족 문화라서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호주의 다문화 사회적 장점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안정성을 부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라제시의 증언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량 이민 정책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급격한 인구 유입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라제시는 15년 전 자신이 호주에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며 과거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너무 급격하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일자리 경쟁 심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한국을 계획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자국민과 이민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해본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원주민 출신 제임스의 관점도 흥미로웠습니다. 과거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서도 너무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오는 것은 무리라고 봤습니다. 제임스는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만 계속 늘어나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현실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수준에서 받아들이되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도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자국민들의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면서 외국인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택시 운전사 톰의 증언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 제기라고 강조하면서 세금은 계속 오르는데 그 세금이 기존 시민들의 아이들이 아닌 새로 온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호주 사람들은 집을 사려면 평생 대출을 져야 하는데 새로 온 사람들은 정부 지원으로 집을 얻고 기존 시민들의 아이들은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데 새로 온 사람들은 무료 교육을 받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톰 역시 한국이 자국민을 먼저 챙기면서도 필요한 인력은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강한 자부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호주도 자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한 메리의 교육 현장 증언도 생생했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있어도 모두 호주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와서 통합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가 너무 커서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는 이것이 이민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너무 급작스럽게 많은 수를 받아들이다 보니 적절한 지원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육 투자가 많고 체계적이며 외국인 학생들도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적응시키고 있다고 들었다며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자 피터의 사업자 관점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솔직히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계획적으로 받아들이면 임금 덤핑이 일어나고 기존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피터는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만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호주 법과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조건 막는 것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력은 받아들이되 자국 근로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도 현지 법규를 잘 지키는 상호 존중 방식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학생 에밀리의 젊은 세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서 독립할 엄두도 못 내고 일자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밀리는 동세대 친구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종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집도 쉽게 사고 일자리도 안정적이었는데 현재 젊은 세대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는 한국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호주는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한국처럼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의 일관성을 부러워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호주가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경제, 성장과 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필요한 분야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숙련 인력 위주의 선별적 이민과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계 호주인 김 씨의 증언은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어릴 때 호주에 온 그는 당시에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국 문화도 유지하면서 호주 사회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너무 급작스럽고 무질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부러워하며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적응시키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김 씨는 호주도 한국처럼 자국민과 이민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답이 아니며 한국의 K 정책처럼 호주만의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주요 도시의 주택 중간 가격은 현재 103만 4,800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9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일반 시민들이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호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는 차라리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리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인종차별로 매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나타났습니다. 무슬림을 환영하는 호주인들은 나를 웃게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주 엿먹어라고 외치며 우리 국기를 짓밟는 사람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며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통계를 보면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호주는 실제로 2년 연속 이민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셌습니다. 호주 정부는 은행을 매각하고 전력망을 매각하고 통신사를 매각하고 유료 도로를 매각하고 대중교통은 민간 기업에 운영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는 정부에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민영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이민 정책이 맞물리면서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참가자의 절규 같은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자신들의 우려가 정당한 것인데 인종차별로 매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 백인이 아닌 참가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백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이민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아시아계 참가자가 있었고, 이는 이 문제가 단순히 백인 대 유색인종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고 증오다. 이민자들이 다른 이민자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시위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호주는 100% 백인 호주인이어야 합니다. 라는 발언도 나왔는데 이런 극단적 목소리들이 전체 시위를 인종차별적으로 몰아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량 이민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숫자로는 현재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말입니다. 원주민 출신 참가자는 저는 원주민이고 호주에 살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많은 이민자는 무리예요 라고 말했고 인도 출신 이민자는 저는 인도 출신 이민자입니다. 대량 이민은 막아야 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이 엄청난 유입을 따라잡지 못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도 이 꼴입니다. 집이 없어요. 너무 비싸고라는 말처럼 서구 이민 대국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치 포 오스트레일리아 시위는 8월 31일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호주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스타프 매스, 이머그레이션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멜버른에서는 이민 반대 시위대와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양측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포자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위 참가자들 중에는 호주는 영국처럼 엉망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국의 이민 정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시위에 참여한 호주인들의 압도적 다수는 인종차별주의자나 나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전체 목소리를 왜곡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위 참가자들의 구성을 보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백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인도계, 심지어 원주민까지도 참여했고 이들 모두가 현재의 이민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호주는 이민자 국가이지만 질서 있고 체계적인 이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영주권 발급을 대폭 축소하고 임시 비자 발급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영어 능력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호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과감한 이민 축소와 기존 국민 우선 정책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모범 사례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한국의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먼저 챙기면서도 외국인들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K- 정책처럼 우리도 호주만의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도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강한 자부심과 국가에 대한 애정도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호주의 이민 반대 시위는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닌 복합적인 사회 문제의 표출로 보입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부족, 주택 공급 부족, 일자리 경쟁 심화, 사회 서비스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모든 목소리가 같은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호주는 다문화 사회로서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의료업,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숙련 기술자와 의료진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호주는 지금 엉망진창이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생활비 증가, 사회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모두 급격한 이민 증가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호주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시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는 이민자들이 호주 내정보다 출신국이나 종교적 이슈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들을 다 팔아치우고 나서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는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민 문제가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호주는 100% 백인 호주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런 극단적 의견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량 이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시아계 참가자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백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이민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 문제가 인종을 초월한 사회적 이슈임을 보여줬습니다. 원주민 참가자도 저는 원주민이고 호주에 살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많은 이민자는 무리예요 라고 말했고 인도 출신 이민자는 저는 인도 출신 이민자입니다. 대량 이민은 막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우려를 표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캐나다의 사례도 언급되었습니다. 캐나다도 이 꼴입니다. 집이 없어요. 너무 비싸고라는 말처럼 이민 대국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는 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듣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우려가 인종차별로 매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것은 인종차별이고 증오입니다. 이민자들이 다른 이민자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들은 극단주의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사회 안정성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부모 세대는 쉽게 집을 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현재 젊은 세대는 그런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부러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쟁이 치열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고 자국민과 이민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 숙련된 인력 위주로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도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국민을 먼저 챙기면서도 필요한 인력은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부러움의 목소리도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계 호주인의 마지막 제안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 정책처럼 우리도 호주만의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야 해요.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답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번 호주의 이민 반대 시위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힌 사회 현상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인종차별로 매도하기에는 참가자들의 배경이 너무 다양하고 그렇다고 정당한 우려로만 보기에는 일부 극단적 목소리들도 섞여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하나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호주 국민들 눈에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호주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그리고 이런 서구 이민 대국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이민 반대 시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지만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에 더 좋은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